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생들이 수능을 보는 2016학년도 대입에서도 올해와 같이 전형 방식 간소화 방안이 유지가 됩니다. 수시 모집에서의 그 수능 최저 학력 기준과 또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지원 자격 등에도 변화가 좀 생기게 되는데요. 대입 준비 전략에 따라서 합격이 좌우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런 확정되는 대입 방안에 잘 촉각을 기울이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에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합격을 위한 수시 상담 계속해서 이어갈 건데요. 명확한 상담을 해주실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김영일 교육컨설팅 교육연구소 조미정 소장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미정입니다. 네, 그리고 일산대진고등학교 윤신혁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산대진고등학교의 윤신혁입니다. 네, 자,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2015학년도 수시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상담 문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도 받으시고 자신감도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네,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생명과학자를 꿈꾸고 있는 고3 딸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아버님께서 이렇게 직접 전화를 주셨는데 네.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미정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네. 아버님 조미정 선생님과 인사 나누실게요. 예, 조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3월 29일 날 뵀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셨군요. 예. 지금 우리 아이 중간고사 기간인가요? 네, 오늘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직 결과는 잘 모르시겠네요? 일부러 안 물어봤습니다. 아, 네, 그러셨구나. 예. 그럼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신지 말씀해 주실래요? 예, 지금 우리 아이의 그 성적하고요. 네. 비교과 스펙으로 네. 얼마나 그 경쟁력이나 가능성이 있는지 네. 궁금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은데요. 미리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 내신 성적 보겠습니다. 현재 2학년 때까지 국어 평균 등급은 2등급, 수학은 3.28, 영어 3등급, 과학 3등급으로 국수 0 평균이 2.86이고요. 학년별 추이를 좀 살펴보면 국어 같은 경우 1등급에서 2, 3등급을 오르내리고 있고요. 네. 수학과 영어 같은 경우는 3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모의고사 같은 경우 국어 같은 경우는 백분위 42.76의 5등급, 수학 B는 4등급, 영어 4등급, 화학원은 3등급, 생명과학 2등급으로 백분위 합은 270.94 정도 되고요. 등급 평균은 3.87 정도 됩니다. 네. 9월 성적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요.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거의 등급이 비슷하게 유지가 되는데 다만 이제 화학 같은 경우는 작년에 비해서 등급이 1등급씩 향상이 되었습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요. 1학년 때 홍보부장, 2학년 때는
학급 총무부원 그리고 학생자치법정에서 판사를 했었고요.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는 경제동아리, 2학년 때는 과학논문동아리로서 기장 및 부기장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현재 3학년 때는 자율학습 멘토 동아리를 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는 교회 활동입니다. 네. 교회 활동을 보면 가천대 암당뇨연구원에서 암줄기세포 탐구 과정을 참가했고요. 과학탐구 토론대회 학교 대표로 출전하는 등 이 생명과학에 관련된 다양한 캠프나 실험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에 대한 수상 실적도 있습니다. 다음은 수상 내역입니다. 1학년 때는 우수 독서록 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고요. 또 경기도 2차 중등 논술 능력평가 교내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는 등 다양한 실적이 있고요. 2013년도 2학년 때는요. 교과 우수상, 또 모범상, 수학여행 소감문 쓰기 등 다양한 대회가 있고 과학탐구 토론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탔습니다. 네. 네. 희망대학으로는 경희대 생물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이고요. 이지망은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화학부 KU 자기추천 전형, 삼지망은 동국대 생명과학과 두드림 전형입니다. 네, 우리 학생이 자료를 좀 보니까 비교과는 특히나 관심과 열정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정윤 선생님께서 미리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비교과 보셨으면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해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도 교과 성적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1, 2학년 전교과 평균은 2.69인데 국수 영과 주요 교과는 2.86이에요. 오히려 주요 교과 등급이 좀 떨어지죠. 특히 지금 생명과학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과학 교과 성적이 1학년 때 비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수학 성적도 국어나 영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학생이 1학년 때 비해서 3학년 때 등급이 지금 2등급대에서 3등급대로 성적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이 부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 중인데요. 제가 아버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버님 듣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부에 기록을 해주실 때 보니까 평소에 계획도 잘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서 실천도 굉장히 잘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도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평상시에 우리 아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주던가요? 예, 걔가 한 번 그 일이 꼽히면 네. 끝까지 하는 그러한 그 집착력이 상당히 강한 애입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 지금 1학년 때 비해서 2학년 성적이 좀 떨어졌어요.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1학년 때는 이제 공부를 이제 원래 중학교 때는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입학을 1학년 때 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네. 해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제 외부 활동을 네. 2학년 초 때 그때만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대개 3등급, 4등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네. 떨어지고 2학년 2학기 때는 이제 또 다시 이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지고 네. 2학기 때는 또 이제 다시 반등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비교과 활동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교과 성적이 조금 떨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다행스럽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이제 교과 성적의 3학년 1학기 동안 얼마나 우리 아이가 향상시키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해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주시면 좋겠고요. 비교과를 이어서 분석을 해드리면 우리 학생이 신약개발 연구원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진로에 걸맞는 그런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 활동들을 많이 했고요. 또 교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행사라든가 대회에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어서 학교생활 충실도도 굉장히 높은 학생입니다. 또한 동아리를 스스로 창설하고 거기에서 기장, 부기장의 역할을 하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리더십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 요즘 자기소개서 첫 번째 문항이
학업 능력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학생이 2학년 때 성적이 조금 떨어졌지만 남은 기간 동안에 열심히 해서 다시 원상복구 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준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모의고사 성적을 지금 분석을 해봤더니 3월달 모의고사가 국수 0과 표준 점수는 449점, 100분위는 270.94 정도로 사실상 이 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정시로 가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성적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점자들을 놓고 비교했을 때는 과학 성적은 모의고사에서는 2, 3등급으로 잘 나와요. 그런데 이제 국어 성적은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시에서 어떻게든 원하는 대학을 가는 방향으로 지원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상향 지원보다는요. 네. 상향 한 군데, 그 다음에 소신 지원 세 군데, 안정 두 군데 정도로 좀 안정적인 지원 패턴을 가져가시면 훨씬 더 수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종합적인 분석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적합하기 때문에 지원에 좀 신중하게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경희대하고 건국대, 동국대 수시 전형인데 이 대학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경희대 생물학과 네오르네상스 전형인데요. 올해는 17명을 선발합니다. 전형 방법은 학생부 등 서류 종합평가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 성적 70에 인성 면접 30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네. 자, 서류 심사를 할 때 기본적으로 교과 성적에 대한 반영 부분을 10% 정도 하겠다라고 경희대는 발표를 했고요. 사실은 이 부분이 적은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10%라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평가 요소를 보면은 제출한 서류를 통해서 잠재 역량이라든가 학업 적성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다음은 인성 면접인데요. 이 면접 방법 같은 경우는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 학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성, 그 다음에 경희대 자체의 창학 이념에 대한 적합도, 그리고 잠재력 이런 것들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도전 가능성을 제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보통 3등급대에서도 한두 명 정도는 합격한 사례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실제적으로 이 전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신 성적이 2.3등급 이내에는 들어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학생의 상태에서는 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3학년 1학기 때 지금 열심히 다시 공부를 해서 내신 성적을 극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 모두 1등급이 되는 경우에 우리 학생이 2.44등급까지 향상은 될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생물학과는 조금 불안한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응용화학과로 과를 좀 변경하면 그나마 조금의 그 도전 가능성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네. 경희대 같은 경우는 워낙 내신의 비중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부 KU 자기추천 전형입니다. 전형은 서류 100%에 2단계는 심층 면접인데요. 이 면접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개별 면접 그리고 발표 면접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평가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부나 자기주도 활동 보고서 등을 종합평가하고요. 2단계 면접 평가를 할 때 아까 개별 면접과 발표 면접을 진행한다고 했고요. 1박 2일 합승 면접도 시작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학생부의 학년별 반영 비율을 보시면 20, 40, 40이에요. 따라서 2학년 때 조금 부족하지만 3학년 1학기 때 열심히 해준다면 오히려 더 좋은 성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학과에 대한 합격 가능성은요. 이 생명과학 특성학부는 건국대에서 수의학과를 제외한 나머지 자연계에서는 굉장히 높은 상위학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합격한 아이들의 평균 내신 등급은 2.06 정도예요. 그래서 이 건국대 같은 경우는 과를 좀 조정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물에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응용생물과학과를 지원하시는 것이 훨씬 더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동국대 생명과학과 두 드림 전형입니다. 6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종합 100% 그리고 2단계에서는 면접 40이 포함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가 항목별 평가 기준에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원 동기 및 진로 계획, 이 부분은 우리 학생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 충실도,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서 이 전공 적합성의 내용 중에는 학업 능력, 즉 관련 분야에 대한 학업 능력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따라서 지금 2학년 때 과학이나 수학 교과 과목의 성적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3학년 때 반드시 그걸 극복했다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셔야만 이 부분에서 충분히 좋은 성적을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는 뜻이고요. 네. 도전 가능성을 살펴보면 합격 가능한 내신 평균 등급이 2.7등급이에요.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2.89등급이니까 조금만 노력을 해준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조금 과를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 화공생물공학과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 그리고 학과를 조금 조정해 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얘기까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근데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사실은 이제 교과 능력을 좀 올려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3학 1학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어떤 전략을 가져야지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이제 아버님 말씀도 그렇고 또 학교 담임 선생님의 평가도 들어보면 아이가 비교과 활동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던 거고 그 이후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성적이 점차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수능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 내신 성적을 향상시키는데 총력을 기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이제 준비가 필요한데, 이제 중간고사는 이미 이제 오늘 끝나버린 거고 남아 있는 기말고사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대부분 고3 때 학교의 시험 문제가 약간 그 수능용으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BS 기출 문제를 충분히 많이 풀어보는 것도 내신을 준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제가 목표 등급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중간고사 때 우리 친구가 주요 교과 국수 영과에서 모두 2등급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때는 국어는 원래 1등급이 나왔던 과목이기 때문에 국어 1등급, 그 다음에 수학, 영어 2등급, 과학은 또 잘하니까 1등급 해서 1, 2등급 내외로 좀 내신을 좀 관리를 잘 해주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준비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 등급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앞서도 얘기가 계속 나왔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시가 적합하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어떤 대학의 전형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이제 그 상향에 대한 대학을 하나 정도는 설정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네. 경희대는 내신이 조금 더 센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중앙대를 오히려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일반형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류 100에 서류 1.5에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서류 70에 면접 3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와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고요. 전년도 합격 가능한 성적대를 보니까 2.5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보다 좀 성적을 올려야만 되겠지만 경희대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도 중앙대학의 전형이 좀 우리 학생한테 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생명과학과하고 화학과 중에 어떤 게 유리한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대학 중에 생명과학과는 상위의 학과에 속해 있고요. 화학과는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내려 있는 그런 이제 학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화학과 쪽이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은데요. 그것도 대학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우리 학생을 위한 수시 지원 포트폴리오를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표를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상향 지원부터 하나 하자 그래서 제가 이제 중앙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추천을 해드렸죠. 이것은 우리 학생이 1등급을
모두 다 3학년 1학기 때 맞아주겠다라는 그런 이제 강한 각오 때문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다음은 이 도전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미리 말씀드렸던 건국대 응용생물과학과, 그다음에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여기는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학과니까 여기까지는 어쨌든 최대한 내신 성적을 끌어올려서 네. 지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소신과 안정 지원도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곳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숭실대 화학과입니다. 여기는 평균 가능 등급이 3.0 정도이니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당국대 화학공학과의 DKU 인재 전형인데요. 여기 또한 현재 내신 성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소신 지원할 수 있는 곳 반드시 원서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성적이 내신 성적대가 조금 원하는 대로 안 나왔을 경우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여대 화학과의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 그 다음에 동덕여대 응용화학과의 동덕창의 리더 전형이 있으니까요. 네. 적절하게 상향, 도전, 소신, 안정 이 부분을 꼭 하나씩은 네.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전형 포트폴리오까지 짜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아버님 어떠셨어요? 도움 많이 되셨어요? 너무 만족스럽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시로 꼭 대입 성공하셨으면 좋겠고 또 옆에서 많이 응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두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신약개발연구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정시보다 수시 전형이 유리한 학생이므로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 향상에 주력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좀 보완하셔야 되겠고요. 지원 전략으로는 정시보다 수시에 집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합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희망대학 중에서도 조금 학과를 좀 조정하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천 전형은요, 중앙대 생명과학과를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 응용생물과학과를 KU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숭실대 화학과를 SSU 미래인재 전형, 그리고 서울여대 화학과를 학생부 종합평가 전형으로 추천합니다. 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합격 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앞에 오프닝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던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네, 오늘 대교육에서 2016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 기본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시 접수 일정이 좀 축소되는 작은 차이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작년과 큰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와 큰 차이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 대입 전형 간소화 방안은 어떨까요? 네, 그대로 큰 틀은 유지가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입 전형 간소화, 다시 말하면 정시 때와 수시 때 전체 6개까지만 이렇게 인해서 전형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네.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와 논술 실기 위주, 그리고 정시 때는 수능과 실기 위주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또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하게 높았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여전히 좀 완화시켜서 그리고 백분위를 좀 지향하라고 등급을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고른계 전형이 조금 여전히 확대를 좀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 동일 학과 내에서는 분할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큰 틀에서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논술이나 면접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네, 대학별고사는 큰 변화는 없는데 우선 논술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시행을 하지 않도록 좀 권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논술을 시행할 경우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에서 출제를 해서 수험생이 좀 충분히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식 적성고사나 구술형 면접을 좀 지향하라고 학생부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좀 했으로 하는 것을 좀 권장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별고사에서
선행교육에 관한 특별법 때문에요. 만약에 대학별 고사를 시행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전형이 다 끝난 다음에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한 점도 올해 네. 변함이 없다는 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목하는 점 중에 하나가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은 처음으로 강화가 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격 기준이 좀 강화가 됐는데요. 2012년 8월에 이미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네. 이제 많은 분들께서 악용을 하는 바람에 이제 거주 기간은 이제 3년이었던 부분을 좀 6년으로 좀 강화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 부분 내년에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정원의 특별 전형 대상도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그 밖에 뭐 발표된 내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 자격이 좀 확대가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재직자 전형이 있는데요. 이 지금까지 재직자 전형 같은 경우에 특성화 고에 한했습니다. 근데, 2016부터는 일반고, 그리고 평생학습시설의 직업교육과정을 이수한, 분들까지도 확대를 좀 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 이주민을 정원의 특별 전형 대상에 포함을 좀 시켰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에 보도 자료와 그다음 참고 자료 올라와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들은 앞으로 또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 그걸 보시면서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기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참 귀여운 학생입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의료다큐 PD가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목표가 분명하네요. 의료다큐를 네.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 이모가 돌아가신 이후로 좀 이런 쪽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네, 그렇군요. 꼭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을 좀 잘 해볼 텐데요. 윤신혁 선생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학생 윤신혁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중간고사는 거의 끝나가죠? 오늘 끝났어요. 오늘 끝났어요? 네. 네, 어땠나요? 그냥 그랬어요. 네, 좀 여유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오늘 입시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되는 게 있어서 전화를 주셨잖아요. 네. 네.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지금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논술만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학생부 종합 전형도 병행해서 준비해야 할지 고민 중입니다. 또 영어 성적이 좋지 않은 편이라 영어 비중이 작은 대학도 추천받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고민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단서를 드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이 자료를 받아서 선생님께서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1학년 국어 4.8, 수학 3.5, 영어 4.3, 사회 4.3, 그래서 평균 4.2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과목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국어 성적 같은 경우는 5등급, 4등급, 5등급을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학도 3등급과 4등급을, 영어도 5등급에서 4등급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네. 그렇게 높은 성적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자, 이번 3월 모의고사입니다. 국어는 3등급, 수학 3등급, 영어 4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이죠. 생활윤리 3등급, 한국지리 4등급 해서 평균 3.4등급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작년에 2학년 때 11월 모의고사죠. 11월 모의고사하고의 변화를 살펴보면 수학 성적은 향상이 됐고요. 영어 성적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수학과 사회탐구 영역은 좀 향상됐는데 나머지 국어, 영어는 비슷하거나 좀 떨어진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비교과 활동 보시면요. 우리 학생이 일단 교내 활동입니다. 동아리 학교 방송반을 했는데 엔지니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동아리 부기장을 계속 유지해왔고요. 그 다음에 7개 고등학교가 연합해서 전공연구반을 운영을 했는데 방송영상 심화연구반 팀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교내에서 진행하는 영상제, UCC 대회 등도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좀 인상적으로 제가 봤던 교내 활동입니다. 1학년 때 학급 오락부장 했고요. 학급 생일부장 했습니다. 힘들지만 좀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하지만 누구나 못하는 이런 일들이죠. 네. 2학년 때도 역시 학급 활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학급 신문 편집장, 학급 야영 총괄 팀장, 네, 잘못 보이면 밤에 쫓겨나는 거죠. 뮤지컬 총감독, 교무실 청소팀 대표, 누구 쉽게 할 수 없는 활동 등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독서 활동도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47권의 책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 공개하진 않았지만 가공할 만한 독서 기록장도 가지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네. 방과후 학교 133시간 이수를 했는데 이 방과후 학교가 인문계열 학생이라서 국어, 영어에 좀 집중될 것으로 보여졌는데 실질적으로는 조금 수학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3시간이 수학에 집중되는 게 좀 특이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 때문에 드릴 말씀이 좀 있고요. 근데 봉사활동도 한 67시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회 활동입니다. 우리 학생의 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공 탐색 활동을 보통 다른 학생들은 학교나 아니면 누군가 끌어줘야만 하는 반면에 네. 우리 친구는 스스로 원하지 않은데,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찾아가서 스스로 자기주도적으로 전공 탐색 활동을 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국이나 아니면 신문사 등을 찾아가서 견학하고 만져보고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근데 모 방송사 영상제 참여하고 그 다음에 강남스타일이라는 그 가요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을 때 패러디 영상을 제작해서 네이트 실시간 1위를 했던 그런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수상 내역입니다. 우리 학생 아까 말씀드렸듯이 독서 활동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 그래서 작년 1학년, 2학년 때 독서상을 2번 다 수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논문 대회에서 4등, 그 다음에 교내 논문 대회 3등, 그 다음에 연구 보고서 대회에서 3등 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우리 학생의 희망 대학은요. 자, 1지망은 이화여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일반 전형, 미래인재 전형을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은 네.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KU 자기추천, 그 다음에 논술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지망은 동국대 신문방송학 전공 논술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교회 활동하고 지원학과를 보니까 진로 목표는 사실 확실히 뚜렷한 네. 것 같은데 사실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비교과 활동을 보셨는데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학생의 성적부터 먼저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 처음에 이제 화면을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결과적으로 보면요, 본인이 지원을 원하는 대학 수준에서 그렇게 유리한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내신 성적은 보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평균 4.2등급 정도 되니까요, 중위권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인문계열 학생들한테 중요한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한 4등급에서 5등급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어 교과 경쟁력이 낮고 상대적으로 수학 교과가 오히려 3.5등급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일단 우리 친구가 한번 포인트를 잡고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성적 같은 경우도 이 3월 기준으로 해서 3.4등급 정도 되는데 내신에 비해서는 분명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의 특징이 뚜렷하게 특정 교과 어떤 과목에도 특별하게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이 좀 우리 친구의 한계고, 역시나 내신 성적과 마찬가지로 오히려 인문계열 학생인데도 수학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좀 가지고 있는 점이 좀 특이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많이 좀 부족한 편이다. 우리 학생이 원하는 만족한 수준은 못 되지, 되게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비교과 분석에 앞서서 우리 학생한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학생 듣고 있죠? 네. 네, 논문대회 아니면 여러 가지 탐구대회를 많이 했는데, 그 교내 논문대회에서 어떤 주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상영되고 있는 공익 광고가 도대체 얼마나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역시 우리 학생이 비교과 박문수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가장 큰 장점은요, 뚜렷한
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학교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생각 없이 접근하는 반면에 우리 친구는 집요하게 한 가지 활동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래서 우리 친구의 이런 열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에너지가 넘치는 학생이다. 그래서 제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이런 표현 생활기록부에서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의 이런 평가들로 봐서는 발전 가능성이나 그다음에 잠재력, 성장 가능성은 우리 친구가 비교과 영역에서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 자기소개서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특기사항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일단 열정면, 그다음에 또 유머와 센스, 그다음에 기획과 운영, 그다음에 통솔과 리더십 등도 고루 갖추고 있어서 우리 친구가 이 자기 주도성이나 아니면 리더십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기 전공, 관심 분야에 대한 일관성 무엇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런 영역으로 지원을 했을 때 전공 적합성도 매우 우수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음에 제가 그 특이하다고 말씀드렸던 뭐 오락부장, 생일부장, 신문편집장, 뭐 야영팀장, 뭐 이런 것들, 교무실 청소팀장 뭐 이런 거 보면요. 이게 사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잘 하고 싶지 않거든요. 이렇게 네. 자기한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회장은 되게 인기 많지만 생일 챙겨주는 생일부장 인기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런 걸로 봐서는 사회성이나 대인관계에서의 뭐 진정성, 뭐 이런 것들을 우리 학생이 인정받을 수 있고요.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 이 자기소개서나 아니면 염두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상대적으로 교과 성적은 좀 부족합니다. 분명하게. 분명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우리 친구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독서 활동이 굉장히 왕성합니다. 그래서 이 독서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런 데서 잠재적인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보니까 참 재기발랄하고 열정이 넘치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인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어쨌든 대학 입시 성공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학생이 어떤 점들을 더 보완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학생의 그 보완점은 기본적으로 그 대학에서 그 시행한 어떤 전형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대학이 갖고 있는 전형에서 목표는 대입 수학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다양한 방법으로 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입학해서 얼마나 해당 전공을 잘 이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이기 때문에 교과 성적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우리 친구가 보완할 점은 3학년 1학기 내신 교과 성적을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최대한 확보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능 모의고사 성적 역시 이제 학생이 논술 전형을 지원하든 아니면 종합 전형을 지원하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는 지원하는 대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논술 전형은 다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능 최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게 경쟁력이 있는 2개 영역 정도의 2등급은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독서량이 많은 학생인데 비해서 우리 친구가 이 국어 영역에 있어서 모의고사를 보면은 특히 이 독서나 문학 영역에서 이해가 부족하다. 그래서 점점 낮게 나오는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가 다독하는 특징은 있지만 시험에서 충분히 답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의 효과적인 방법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파악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경쟁력이 영어에서 가장 낮습니다. 우리 친구가 처음에도 물어봤는데 이 영어 좀 반영 비율이 낮은 대학 없나요? 물어봤지만 이 인문계열 중상위권 대학은 영어 빼놓고 지원 이 반영을 한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좀 이렇게 먼 곳에서 살아보고자 하는 생각이 있거나 아니면 그 자연계로 전향을 하기 전에는 영어 반드시 좀 보완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모두 다 영역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좀 보완할 계획을 좀 필요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친구 좀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친구가 지금 그 의료 다큐를 제작하는 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방송, 영상 제작과 의료라는 2개의 복합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방송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이 의료 쪽으로 포커스를 옮겨서,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수학의 강점을 살려서 지원을 하는 것도 우리 친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 공격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기소개서를 제가 검토를 해서 봤는데, 자기소개서에 우리 학생이 쓸 게 없어서 고민하는 학생이 아니고 쓸 게 너무 많아서 잡다하게 나열하는 방식으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나중에 메일로 보내드린 거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재정비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좀 공격적으로 지원을 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국어 및 사회교과 경쟁력 낮은 것
낮은 것도 좀 문제가 되는데 논술 전형 지금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서 국어나 아니면 사회 영역에 기본 교과 영역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학생이 논술 전형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내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는 학교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거 꼭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성 반드시 검토하고 출발하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은 두 가지로 딱 정리하면 딱 그거네요. 교과 능력을 무조건 올려서 안정성을 확보해라. 두 번째는 네. 종합 전형을 대비해서 비교과 서열을 좀 전략적으로 세팅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이대, 건대, 동대입니다. 이 대학들 어떤 특징이 있는지요? 네, 우리 학생 화면을 보면서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화여대 언론 홍보 영상 학부입니다. 일단 일반 전형 논술인데요. 학생부 교과 30, 논술 70인데 이 내신이 30% 정도, 내신 교과 성적이 30% 반영이 됩니다. 이게 상위 30단인데요. 30단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국어, 수학, 영어 보통 기본적으로 4단위, 5단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한 6개, 7개, 8개 과목 정도의 잘하는 과목만 반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특정 교과에서, 특정 과목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교과에서 상당히 수준 높은, 그러니까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데 최고 점수가 300이고 최저가 110으로 지금 설정이 되는데 실제 반영이 한 63%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학생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능 최저 맞추는 게 우리 학생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 미래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서류 1단계 서류 100, 2단계 1단계 80일 면접 20입니다. 근데 역시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역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에 2개 2등급을 맞춰야 충족해야 된다는 거 우리 학생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 팁은 수능 최저 기준 충족하는 것과 그 다음에 미래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확보가 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건국대학교인데요. 네. 자, KU 자기추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서류 100%인데 수능 최저가 없는 게 장점입니다. 우리 친구 지금 학생부 제가 그 앞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우리 친구가 면접에 굉장히 큰 강점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PPT를 구성하는 거나 아니면 발표를 할 때 선생님들이 칭찬 일색으로 그 학생부를 기록할 정도로 발표 능력이 있어서 이 KU 자기추천 강력하게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우수자 전형입니다. 논술우수자 전형인데 여기도 역시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2개 평균, 2개 합이 4 이내니까, 2개 합이 4 이내니까 역시 하나는 3등급, 1등급에 2등급, 2등급이 돼야 되니까 우리 학생에게 경쟁력 있는 과목이 있어야 되는 특징 똑같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 팁은요. 일단은 KU 자기추천 전형 적극적으로 준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 충족이 전제 조건이라는 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동국대 신문방송학과입니다. 역시 논술 우수자 전형 우리 친구 생각을 했는데요. 여기도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영수 4에서 2개 합이 4등급이니까 역시 건국대와 마찬가지의 수능 최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합격 팁을 보시면 실제 논술 반영 비율은 70에 60% 축소된 것처럼 보이지만 논술 실제 반영 비율이 좀 더 올라갔습니다. 학생부는 상대적으로 낮지만 우리 학생이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학교학생들의 평균보다는 밑도는 면이 있어서 논술 네. 월등히 잘 써야 되는 좀 부담감을 충분히 극복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희망대학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그 입시 전략과 학습 전략을 좀 짜봐야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전형을 어떻게 병행해서 준비를 해야 할지 좀 고민도 있었는데 전략을 좀 짜주실까요? 네, 대입 전략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조금 빠르게 정리를 할 건데 1학기 내신 관리 필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경쟁력 갖춰야 되고 모의고사 최소 2개 영역 경쟁력 있어요. 하나 1등급, 3등급이거나 2등급, 2등급 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목표 수립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욕심내서 가기는 어렵거든요. 기간도 짧아서. 그래서 지금 좀 필요한 공부를 필요한 시기에 할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논술 전형 지금 준비하고 계시지만 논술 전형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논술 전형 성적 교과나 모의고사 성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술 전형 지원했을 때 오히려 교과나 모의고사 성적에 수능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능성 없으면 제가 보기에는 버리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소개서를 제작성의 경쟁력 갖추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원과 관련해서는요, 언론 영상 분야에서 의료 분야로 지원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는데, 그 다음에 6번째 수학 경쟁력을 활용해서 전공 적성고사 전형이 어디 있는지, 물론 줄어들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 수학에서 경쟁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학습 전략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그 다음 교과 기본 개념을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네. 영어 교과에서 특히 이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EBS 수능 특강에 수능 완성 중심 수능 대비라고 되어 있는데 EBS 교재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하는 것보다는 물론 다 보셔야 되겠지만 집중적으로 기본이 되는 EBS 교재는 반드시 꼼꼼하게 봐서 좀 단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국어, 사회, 교과 중심의 경쟁력이 확보가 좀 필요합니다. 인문계 지원했을 때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목표 등급은 국어, 수학, 사회 2등급, 한 영어 4등급 정도로 준비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대입 전략과 학습 전략까지 세워주셨는데요. 자, 그러면 추천 대학을 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네, 추천 대학은요, 우리 친구가 이제 당연히 더 노력하시겠죠. 열정이 뛰어나고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리 친구니까. 자, 일단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 희망을 가진 대학이 관심을 가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하는 대학에 충족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보시는데, 그래서 먼저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 논술 전형보다는 자기 추천 전형, 면접의 강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동국대 같은 경우는 논술 우수자 전형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좀 추천해 드리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 좀 이건 그 염두를 해보시고 고민을 좀 해보시라고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입니다. 수능 최저가 없는데 1단계가 서류 100으로 3배수를 뽑고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만 가지고요. 2단계 심층 서류 평가를 합니다. 즉 자기소개서에서 보다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추천 대학까지 이렇게 해서 들어봤습니다.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때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됐어요. 네. 보니까 아주 똘똘하고 적극적인 학생인 것 같은데 이제 성적 올리는 데 집중을 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의료 다큐 PD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에 중점을 두시고요. 모의고사도 최소 2개 영역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자기소개서도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대입 전략으로는 모의 논술 참여 등을 통해서 논술 전형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논술 지원을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건국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자기 추천 전형, 그리고 동국대 신문방송학 전공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성신여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 오늘도 2명의 학생과 수시 상담을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조미정 선생님, 윤신혁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계속해서 수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 그리고 건국대 사회과학 계열을 희망하는 고3 학생의 어머니와의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